6월 2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184일째입니다. 1184일째. 자, 어제는 6.25였습니다. 6.25. 6.25 하면 김일성의 기습 남침 또 이래 떠올리지만요. 저는 또 6.25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 그 새벽에 우리 공화당 텐트 불법 기습 습격 사건도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른 공권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철거하거나 또 연행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많이 지켜봤지만요. 지난해 아주 우리 공화당의 이 용역 깡패들의 불법 기습 그리고 이 폭거는요, 아마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70주년, 때마침 1주년,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또 6.25 참전 어떤 그날의 어떤 이 국민 속에 그날 참상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당직자들이 국립현충원, 서울 국립현충원에 가서 다 참배도 하고요 했는데, 참 이 모습 보면서요, 왜 미래통합당, 미통당은 왜 참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더욱이 참배만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기에는 이 조화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 조화만이 박정희 대통령 묘역, 또 이승만 대통령 묘역, 또 국립현충원 충원탑 앞에 우리 공화당 이 조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도요, 우리 공화당 이 조화가 거기에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유엔 공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공화당 조화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치 집단 단체에서도 조화를 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별입니다. 애국 주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든 조직이든요, 이 도리가 있어야 된다.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날 6.25 우리 순국 선열들이 없었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공산화가 되고, 지금 저는 이 방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북한 저 괴뢰 집단의 이 잔혹한 실상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은 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습니다. 저렇게 조화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요. 아마도 순국 선열 또 유엔 참전 용사들, 그들은 이 외롭게 잠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공화당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그분들 곁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2주로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방송. 저도 좀 어제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어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은 게 뭐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어제는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불려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 하루 펑크 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6월 25일 제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25일에는 이 하와이 갔습니다. 하와이 판치볼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와이에 묻혀 있는 뭐 한 몇만 명이 하와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하와이 미 해병대 미군 또 하와이 주재 우리 교민들하고 그리고 하와이시 호놀룰루시죠. 이제 하와이시하고 시장 또 이 뭐 각계 이제 참전 용사들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그날 행사를 했는데 제가 행사를 그때 좀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 한국 전쟁에 많은 이 미국인들이 와서 싸워서 또 약 한 4만 6천 명, 5만 명 정도가 여기 이름 없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 와가지고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또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작년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또 유엔 그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묘역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미국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을 만나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이 고마움을 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행사했던 생각들이 서룩서룩 납니다. 올해도 뭐 이 코로나만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미국 가서 또 행사도 같이 하나 주관하려고 했는데요. 올 초에 그런 행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못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어제는 미국이 아닌 바로 이 강화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얘기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님 또 이제 어제 군복을 입고 오셨는데 참 그분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죽음이 이제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면서 이 개죽음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끌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허 장군님이 국립현충원에서 보통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데요. 어제 허 장군님은 짧은 글이 아닌 방명록 빈 여백을 다 채우는 그런 글들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허 장군님이 어떤 글을 적었는가 풀 사진을 찍은 분들이 있으면 JBC 뉴스에 좀 이렇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뜻깊은 행사들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우리 공화당의 행사가 뜻깊은 행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또 부산 유엔공원 또 이 현충원 또 학도 오용군의 묘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 또 대전 국립현충원에까지 다 헌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가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다뤄지느냐의 문제점들. 우선적으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제 조 대표가 우리 공화당만 이래 조화를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실제 이제 우리 공화당만 조화가 놓여 있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사실들을 좀 보도 자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백날 청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 역시 뭐 잘하고 있다라고 뭐 이래 스스로 이래 축켜 세우면 뭐합니까? 알려야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원진 대표의 국립현충원 연설이라든지 또 광화문 연설, 그 연설들은요,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연설 하나하나는요, 그게 우리 공화당 역사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제가 아침에 이제 제 커뮤니티에 혹시 조 대표 이제 어제 현충원하고 광화문에서 했던 연설 좀 이래 텍스트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줄 분들 연락처 좀 빨리 좀 달라 해 제가 이제 올렸는데요. 보니까 뭐 엉뚱한 댓글만 달리고 해가지고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혹자들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거 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게 결국 쳐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우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기록조차도 없고요. 그런 것조차도 제가 예를 들어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치겠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 하면서 막 치도 되는데 제가 그까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밥 먹고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와 혁신이라지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가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지금 제 뒤에 있는 사진이 워싱턴에 있는 저 사진이고요. 또 저 가운데 사진은 부산 그 유엔 공원에 있는 그 조화 흔한 사진입니다. 저런 것들이 다 기록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좀 저한테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저런 것들요. 그래 놓고 뭐 언론이 우리 공화당을 외면하고 우리 공화당 기사를 안 실어준다 투덜대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뭐 그러는데 하다못해 저는 우리 공화당을 이제 지지해 주면서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이 기사도 내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이유와 핑계가 될 게 없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서 찾아와서 봐라 가져가세요. 그 들어가 찾아가서 가져가시면 그럼 입에 넣어주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럼 최소한 어디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 좀 올리는 것 같든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들 출마하시는 분들 제가 닐레이 인터뷰, 닐레이 출마변들 내가 이래 정리해서 좀 이래 적을 테니까 자료 좀 달라 해도요. 그 진순정 최고위원 후보만이 자료만 왔지 나머지 분들은 자료 하나 보내주는 게 없어요.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그래 놓고 뭐 우리 공화당 이분들 외면한다. 그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적어 드릴 테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놓고 뭐 언론 탓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언론에 줬는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 그건 언론의 그거는 어떤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맨날 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 글만 올리면 뭡니까? 맨날요. 오늘 제가 이제 JBC 뉴스에 작년 박원순 시장의 기습 그때 사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커뮤니티에도 올렸고요. 또 제 JBC 뉴스에도 올렸습니다. 이틀에 지금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저 사진을 찾는다고 애썼습니다. 사진이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 있다고 하지 마시고 뭐 보내주시든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하는 거 보면요. 속에 막 확 우라통이 트일 때 한두 번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한물이 촬영을 하고 유튜브들 가가지고 많이 촬영하고 뭐합니까? 우리끼리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딱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저기 조화를 워싱턴 DC 한국전쟁 용사 그 조화 저거 아름다 제가 좀 자리 비키면요 이렇게 뵙게 되나 저거 굉장히 큰 조화 있잖아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는 조화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입니까? 저는 저거 보는 순간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워싱턴 저기 DC 그 저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저 조화가 있다는 것 자체 놓였다는 게 저 얼마나 그 정말 이 워싱턴에 있는 우리 그 공화당 애국 동지에 있는 분들도요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조원진 대표가 저 비 맞으면서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욕을 다 참배하고 누가 어느 정치인이 저렇게 합니까? 우리 공화당 분들은 아시죠? 국민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려야죠. 뭐 지금 뭐 전당대 한다고 다들 전부 다 거기에 다 집중되면 거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뭐 하면 뭐 나머지 뭐 손은 안 키웁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우리 그 애청자들 중에서도요 또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왔는데 그렇게 보내온 사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부 다 아마 대한민국 기자여야 됩니다. 조 대표 말 들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뭐 사당아 이야기하고 뭐. 저 안쓰러워요. 이 굿을 또 껴야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는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의 우리 안에서의 거를 저기 허평한 장군님이 그 방명록에 풀로 이래 채워 적은 거는요. 이거는 아마 이 역대 방명록 작성자 중에서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순국 선열들 앞에서 허 장군님의 그 글은요. 그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걸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요. 그건 역사로 한 페이지를 우리 공화당 페이지 장식해놔야 됩니다. 저도 뉴스를 저때 이제 그저께 허 장군님이 이제 문자로 6.25 참전 용사 잊지 말자라는 그 재화의 글들을 제가 또 기사해가지고 또 기고 형식으로 올렸잖아요. 반응은 좋더구만요.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영상으로 남기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텍스트를 해서 글로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JBC 뉴스가 왜 만들었습니까? JBC 뉴스 만든 지 3년이 됩니다. 이제 청와대 국회 다 출입 가능합니다. 관공서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저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식 언론입니다. 예. 광고 하나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에 더 이 독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언론들은 알아서 닦일 것이다. 그럼 뭔가 대항하는 언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3년 전에. 이 3년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요. 매월 생돈씩 쳐넣는 거 보십시오. 그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광고가 협찬 하나 없는 상태에서는 다 문 닫아버려요. 운영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떡이 놉니까? 밥이 놉니까?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남겨야 된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저는 글을 적는 겁니다. 글을 적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일본 잡지 오늘 발매가 됩니다. 제가 오늘 글 적었던 게 이제 오늘 이제 일본 각 서점에 다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면서 뭐 누가 일본에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제가 왜 그런 것들을 그거 남겨야 되거든요. 남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쓰려고 그러는지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최고위원들 그 출마하는 변들 좀 이래 달라고 해도 그냥 진순정 대변인 외에는 다른 문제 온 게 없습니다. 참 답답하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런 선소리도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삐슬 발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비가 오는데 한국 전쟁, 이 6.25, 이 남침 했던 이날,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주화도 한번 보내지 않는다. 이거는요. 물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있었어야 얘들 일부에서는 이 한국 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들에 있어서 저런데 이 조화를 보내면요. 아마 죽은 연령들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보수 가짜 이장 보수파라도 그 자처했던 자 미통당은요. 최소한 미통당은 이 국립현충원에 조화를 보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또 자유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을 못하는 그런 정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이라고까지 그 정당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제가 신기합니다. 이미 미통당은 이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예? 조영희 원내대표 뭐 상임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사찰 돌다가 와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무슨 투쟁하노 이 빙신아. 그리고 이 미통당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백종원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그나 시부리고 또 오늘은 또 현재 국회의원 출마 현역이 이제 25살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출마 가능합니다. 공직선거에. 선거 출마 연령을요. 이제 20대 초반, 21세로 낮추는 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빙신들 꼴값대로 자빠지고 앉아 있어요. 예? 그냥 뭐 고등학생까지 출마시키지. 뭐 21세까지 그럽니까? 하는 짓거리가요. 이 빙신들은 이거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뭐 선거 연령 관련해가지고 낮추고 이지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역사와 체제가 지금 하나처럼 다 무너지고 있고 보십시오. 지금 인천공항 사건 관련해가지고 인천공항 사태에 대해서 김두관이는요 보수 언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을 2배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불공정한 거. 아이고 김두관이 요새 말 잘하더구만요. 저는 김두관이 같은 애들 여건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안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 시각들요. 이런 자들을 뽑아준 경남, 양산 참 대단한 이 시민들입니다. 예? 앞으로 이 경남, 양산 사시는 분들은요, JBC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뭐 반성하세요. 이런 자들이 저는 많은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 좌파들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이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일이랍니다. 사소한 일. 인천공항. 조국은 아빠 찬스고요. 인천공항은 문빠 찬스랍니다. 20대 공정의 역습이랍니다. 20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한 7, 80% 지지하지 않습니까? 누구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왜 불평을 하냐고. 지지했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그 선거연령 낮춰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도록 하겠다. 김종인이 니나 그만둬라 이 새끼야. 그 나이 그 80문 사람들요. 아직 태극기 드는 분들 많지만 김종인이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너가 임마 저기 미통당 자꾸 그 김종인이 늙은 할배 그 양반 이 반가이 시키려고 자꾸 20대 10대 하지 말고 젊은 하지 말고 너가 당이 젊은 면모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김종인 같은 애들 난리버려야 된다고요. 김종인은 요새 또 대통령 자기 대통령까지 이제 그런 데고 있다. 자빠지는 소리 자빠지고 하고 이제 저 6.25 날 이 조화도 하나 보내지 못하는 저런 정당하고 아직도 제가 물어봅니다. 저런 정당을 지지합니까? 아직도 지지해요? 아이고 잘났습니다. 아직도 지지해요? 아이고 똑똑합니다. 아직도 지지해요? 아이고 뭐 현명합니다. 열심히 지지하세요. 열심히 지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지고 뽑든지 알아서 하시오. 예? 작년에 박원순이가 용역 깡패들 돈냈을 때요. 경찰과 함께 우리 공화당 텐트에 기습 난입했는데 우리 경찰들은 뒤에서 쳐다보고 자빠지고 앉아있고요.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아버렸거든. 텐트 그때 모기장 속에 30여 명이 이제 서로 이제 끈으로 묶고 있었어요. 끈으로 묶고 있었는데 그 모기장을 그냥 실에 흔들고 막 통째로 끌고 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몸이 뒤엉켜가지고요. 서로 그냥 또 텐트 밖에서는 또 50여 명의 애국동지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들어 누웠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 테면 와라 라는 식으로 덤비고 그래서 팔짱 낀 사람 짓밟고 황근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 옷을 다 찢겨가지고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지고 또 이를 말리다가 또 허평한 장군님 또 바로 막 그냥 막 밀려가지고요. 뒤로 완전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허 장군님 저때 큰일 날 뻔했어요. 허리도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래도 우리나라 장군이거든요. 장군요. 서리스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장군을 이 박원순 용역 깡패들이 밀쳐내고 또 조원진 대표도 마구마구 짓밟혔습니다. 보면 뭐 조원진 대표 안쓰러워요. 여기 가서 짓밟히고 저기 가서 짓밟히고 솔직히 뭐 국회 3선 의원 정도면요. 어디 가도 폼 잡더라도 다 대접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여기 저기 가고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때 이제 땅바닥에 울고 주저앉아가지고 분노하고 막 절규하고 이 옷이 다 거의 다 찢어지고요. 실신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1구급대에도 한 30여 명이 실려가고 그분들이 끼어나가지고 다른 동기들 먼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침대 시트에는요 그분들 흘린 눈물 자국이 그냥 한가닥이었습니다. 정말 이 눈물, 한숨, 분노. 근데 박원순이가 승리할까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박원순이는요 지난해 6.25 그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역사적으로 국민을 짓밟는 독재자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박원순이는요 국민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죽은 5명 다시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그들의 영혼이 구천을 맴돌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그 자리 잡았던 그 광화문 빈소를요 박원순 용역 깡패들이 집어삼켰습니다. 다 때려 부쉈습니다. 죽은 자를 또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 저주가 멈출 것 같아요? 저는 안 멈추는 겁니다. 그 저주가요 자손대대에 다 이어질 겁니다. 박원순과 그들은요 아마 그 저주의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5명이 왜 죽었습니까?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그것에 한계했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자유와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최대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촛불 쿠데타 세력 그 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악이 선을 지금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진실을 몰아낸 그들. 대한민국은 사탄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 박원순 시장은 천벌받을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거쳐가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강국에 데려올리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분들이 일궈낸 자유, 산업 경제마저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뭐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요. 그렇다 된다 그러면 이를 저항하고 지키고 막아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미통당은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자빠지고 이제 21살까지 생물령이나 낮춘다. 주영이나 찾아러 다니고 국회에서 목리나 뿌리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거 강력한 투쟁 실컷 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요. 저렇게 강력하게 투쟁과 천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요. 국민들을 깨우치느라고. 조 대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편히 사시지 뭐 그냥 이렇게 하시냐. 제가 우리 공화당에 있는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조 대표가 당대표가 돼야 되냐고. 뭐 이런 저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건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제 질문에 정확하게 어떤 답을 맞추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좋은 얘기는 있지만요.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왜 당대표를 시키려면 저를 고생시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매 검찰 분리가 조사받을 거라면요.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당대표가 경찰 분리가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고소 고발된 게 지금 수십 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조사받을 거예요. 선거 관련 보증기금 내고, 책 팔아가 다 되고, 또 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막 출석해야 되고, 법정에 서야 되고. 참.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현실이라 그러면 또 조 대표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분이 밖에서 민생 투어를 하면서 좋은 데서 잡니까? 어디 목이 뜯기면서 그냥 막 차 안에서 주무시고 하던데 보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목이 뜯기면서 못 자요. 또 차 안에서도 못 잡니다. 차 안에서 자면 허리도 아프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데서 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 나오는데, 몸은 참, 정말, 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보니까 일주일 앞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전당대회는 우파의 페스티벌이 돼야 됩니다. 이제 D7부터는요, 어떤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막 팍팍 나와야 돼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파 페스티벌, 정말 전 대한민국 우파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멋있고 깔끔하고
훌륭하고 그다음에 맛깔스럽게 또 아주 이 판타지스러운 이런 식의 어떤 전당대회가 이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요, 뭐 백상예술대상이라든지 골든 디스크 이런 것들요, 제가 그 뭐 다 기획하고 다 했어요 예전에. 그 뭐 어떤 그 부서에 참여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뭐 생방송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막 큰 행사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의 기본적인 원칙과 그건 알지만 제가 시간과 없어가지고요. 이거 저거 하려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간섭을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오니까 우체통함에 우리 공화당 초대장이 그 이래 이제 전당대회 한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보내주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오늘 또 뭐 저기 뭐 토마토 먹으라 토마토도 보내줬더구만요. 토마토도 잘 먹겠습니다. 방울 토마토인데요. 대추 토마토라고 보내주시고 이래저래 뭐 먹으라고 많이 보내주는 분인데 저도 참 행복한 분 같아요. 이래저래 먹으라 보내주고 해주고 이러는 거 보면 뭐 그런 보답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보답은 방송 열심히 하고 또 이 옆길 새지 않고 한 길로 쭉 가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뭐 제 얘기는요,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좀 이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기자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불평불만하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번 선거 전당대회 끝나면 뭐 어떻게 한다지만요. 그 본인들이 가야 될 방향과 길들은 다 있을 것이다만은 결코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은요, 이 바닥 떠나가지고 못 살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하루 출근했다가요, 아이고 이거는 뭐 내가 다 접고 싶었거든요.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다 뭐 저도 접고 싶고, 저도 제 길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또 예 준비하고 다 하니까 또 못 떠나겠더라고요. 아유 그냥 막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마음들은 다. 하지만 박원순 그 용역 깡패들의 어떤 그 짓밟는 그 모습들, 또 울부짖는 모습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눈물들, 또 조원진 대표의 어떤 저런 이 처절한 투쟁들, 허 장군님의 그런 어떤 기백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애국 동지분들의 어떤 이 굉장한 투철한 이 애국적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들, 이런 게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요. 이제는 그 DNA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딱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막 이거 내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만두지 못하고 떠나도 떠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한 길만 쭉 가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 감금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지고 석방을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 그것은 국민적인 관심과 끊임없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을 봅니다. 물론 그 하나에 또 있어서는 탄핵 우려도 우리는 절대적 가치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냥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화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저들이 반동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동이 됐는데 무슨 뭐 공산화입니까? 공산화. 지금은 대한민국 지키고요. 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파들의 어떤 저런 뭐 이안부 문제라든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조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내로남불 이 정권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완전히 이제 깨우쳐졌을 때 대한민국 판가리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저 또 뭐 방송 끝내고 또 글을 좀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요새는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뭐 전당대 일주일 앞두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래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좋은 제보도
좋은 내용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